경기 인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매달 따박따박 지급되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따금 듭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더 하겠죠. 이번 주 인사이드 경인 보시면서 과연 내 국민연금 제대로 다 지급될까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국민연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들 하시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 연금액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소득, 가입 기간만 확인하면 간편하게 국민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액이 내 노후 생활에 충분할까요? 경기도 수원시 시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장 보고 국민연금에 들어봤을 때에 너무 흐뭇한 거죠. 그러니까는 기분 좋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 같은 노인네들, 이렇게 외로운 노인네들한테 그게 준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정말 효자같이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어머님은 네, 어떠세요?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자식보다 더 든든하게. 예, 그렇죠. 든든한 미래가 되고. 저희도 이제 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고는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 세대는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책 없이 일단은 내라고만 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기는 하죠.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0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이 지난해 6월 기준 170여 명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겠죠. 반면 저출산으로 매달 연금을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니 이 불균형이 국민연금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 또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대한민국. 반면 초저출산으로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연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 이 두 가지 힘든 과제를 풀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이대로라면 올해 34살인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꽤나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위기의 국민연금,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남찬석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절 앞두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원종현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 정말 1990년생들은 2055년에 연금 못 받는 겁니까? 일단 못 받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고갈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소진이라는 말을 저는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가지고서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는 기금 추계상
사용됐던 금액이 쌓였었다가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용되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아마 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회 국가가 존재하는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사회 보장이고요. 그런 보장의 가장 큰 틀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없앤다는 건 더더욱이나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연금이 지급 안 된다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 다 기금이 없어지면 줄 돈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아니면 그 시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존재할 테고요. 또 그 보험료와 함께 국가가 노력해서 원래 약속했었던 연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도 속에서 연금은 지속적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월급 명세서 보다 보면 국민연금 꽤 많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연금을 이게 뭐 강제로 징수한 세금 아니냐. 예. 우리가 차라리 우리 노후 준비하면 될 텐데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요.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 얘기를 많이 제가 하거든요. 아마 이솝우화 그 얘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솝우화에서 뭐 중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내용은 지금 빼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름 내내 잘 놀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었을 때 그 배짱이는 다시 개미들에게 가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개미들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놀던 배짱이에게 아마 자신들의 식량이나 재산을 아마 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강제화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살다가 노후에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가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담을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화가 되는 것은 배짱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정말 근로자들이라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로기간 동안에 열심히 더 내도록 강제화 시킴으로써 이러한 배짱이들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그 수를 줄이거나 해서 노후에 나중에 그들의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부담을 가장 경감시키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위해서도 꼭 강제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차차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비슷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대, 지금 세대는 이 보험료율을 근로소득의 9%만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래 세대로 가면 이 보험료율이 20% 또 30%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불공평하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료가 미래로 가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인데,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더 주목이랄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전 세대는 뭐 저희 세대 포함해서 저 윗세대나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초기에 있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통로를 통해서 노인을 부양하기보다는 개별적 가정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형태로 부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적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적 이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 표를 하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80년 당시에 사적 이전의 규모입니다. 이게 한 75%
되고 95년에도 56%인데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연금이 이제 이 부분을 노란 게 공적연금인데 공적연금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 채우고 있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제 공적연금이 커지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정도 사적 이전이 과거에 있던 것을 공적연금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부담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30% 올라가긴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반드시 불공평하다고만 꼭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보험료율이 20-30%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자체가 GDP의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보험료를 다 부과를 하니까 30%가 되는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자체를 넓히게 되면은 30%가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좀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이제 제도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해서 주의해서 좀 형평성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그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이 국민들의 공적연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무용노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을까요? 예. 뭐 인생을 크게 나누면 이제 교육기, 경제활동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이전에도 사실 어릴 때는 부모가 부양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나이가 들면은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이게 이제 인류가 원래 살아온 방식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시대나 공통된 어느 사회나 공통된 것인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개별 가정에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거를 개별 가정에만 맡기게 되면 어떤 가정은 굉장히 많은 그 부양이 가능하지 뭐 또 어떤 가정은 부양이 굉장히 적게 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많아진 노인 인구를 전체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별 가정에서 용돈을 주던 것을 국가가 대신 용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국가가 모아서 국가가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공적연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온 방식 중에서 노인 부양을 국가가 이제 공적인 형태로 이제 부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적게 주고 부양을 아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많이 주고 하는 형태로 하려고 만드는 제도가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추세는 거스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노인이 더 많아지고 수명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사실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자, 원 의원님, 이게 사실은 노후 보장 수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액수가 좀 작으면 이게 용돈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이 취지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 부분은? 일단 국민연금이 현재 용돈연금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작게 받으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작게 받으시는 이유는 현재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지만 이제 92년도에 전국민 제도로 이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사실은 제때 가입해서 온전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매우 작은 만큼 냈고 짧게 내셨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좀 상당히 이렇게 급여 수준이 좀 매우 낮고요. 또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또 작게 받는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노동 사회에 대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 금액은 40년에 일해야 40%거든요. 평균 소득에.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만약에 40년을 일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연금 받으시기 전에 엄청난 행운아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기
적으로 근로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한 25년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계산해 보셔도 40년 일하셔야 40%인데 25년 정도면 지금 25% 정도 내외. 그러니까 평균 동안에 일하는 자신의 근로의 25%니까 좀 작죠. 근데 그건 제도적인 문제로 봐서 매우 작게 준 애가 아니라 근속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그래서 길게 할 것이냐, 좀 더 많이 일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내서 좀 더 많이 받으시게 할 것이냐라는 식의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기금도 이게 1,000조 원이나 갖고 있고 맞습니다. 꽤나 한국은 그래도 좀 GDP도 높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세계 제1의 노인 빈곤율이고 뭐 다행스럽게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순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연금을 못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금을 왜 못 받으시냐라고 하면은 처음 설계상에 연금에 가입하실 기회를 못 잡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연금 가입자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거의 1,000조라고 해서 세계에서 뭐 지금 2번째, 3번째라고 자랑하면서도 가입 못하신 분들에 대한 사실 저희가 현재 연금에 있는 법적 제도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 41% 정도 아마 노인 빈곤율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유럽이 아마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이 연금 제도를 빼고 연금 수령을 빼고 노인 빈곤율 치면은 거의 60% 70%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말은 유럽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낮은 이유도 바로 연금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상에서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현재 노인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처우 문제를 이제 국민연금 제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그 노후소득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우선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제도에 가입되지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크게 이제 급여 사각지대하고 가입 사각지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제도 처음 도입할 당시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연금제도 처음 도입하면서 그 당시 노인들한테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88년 도입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그 당시 노인들이나 그 당시에 한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가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연금을 주지 않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7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어르신 분들은 연금이 이제 없거나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특례 노령연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은 넓게 보면은 이제 현재 급여를 제대로 못 받거나 받아도 너무 적게 받아서 노후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급여 사각지대고요. 근데 이제 연금 제도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생기고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는 잘 노동으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가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하시면 결국 또 급여 사각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급여 사각지대는 현재 이제 기초연금으로 현재 하고 있는 형편이 현재 하고 있고요. 가입 사각지대는 이제 사회보험료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또 영세 사업장 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보험료 지원 사업을 훨씬 더 크게
국고를 좀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의 한 상당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방금 이제 남 교수께서 국민연금 개선 방안으로 이제 직접적인 재정 투입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최근에 그 원정현 의원께서 굉장히 재미난 아주 도발적인 책을 썼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자, 이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고 계신데 이런 책을 쓰신 이유 뭡니까? 일단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말씀은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좀 방조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아예 기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자 2,500만 명이 있다면은 2,500만 명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나 뭐 거기에 대한 생각 철학들이 되게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으신 가입자들의 어떤 목소리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전체적으로 좀 홍보성 책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전문가들이 쓴 매우 어려운 용어로 쓴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의 국민연금만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서부터 국민들이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책을 보시면서 좀 알기 쉽게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좀 더 느껴주셨으면,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앞으로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참여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한번 그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